2019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를 JBS가 취재했습니다. 계절학기 강의 개설과 수강 신청 문제, JBS가 알아봤습니다. 효율적 학내 공간 활용을 위한 공간 사용 실태 전수조사, JBS가 취재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JBS 뉴스의 윤혜령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9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모바일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투표율의 변화 추이와 당선 결과, 신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선거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총학생회, 전경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도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자유융합대학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표는 투표 종료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됐습니다. 모바일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의 경우 8,365명 중 4,063명이 투표했고 투표율 48.57%를 기록해 효력을 얻었습니다. 단일 후보였던 11선본이 4,063표 중 찬성표 3,073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전경대학의 경우 투표율 48.62%를 기록했으며 디딤선본이 찬성표 720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경영대학은 선거 세칙에 따라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 참여자의 3분의 2, 즉 66.6%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됩니다. 경영대학의 총 선거인 수는 1,040명이고 이 중 501명이 투표해 투표율 48.17%를 기록했습니다. 늘봄선본은 투표 참여자 501명 중 395명의 찬성표를 얻어 78.84%로 당선됐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 투표율 50.81%를 기록했으며 찬성표 271표를 얻은 너나드리 선본이 당선됐습니다. 도시과학대학은 투표율 50.21%, 찬성표 659표를 얻은 도시락 선본이 당선됐습니다. 예술체육대학의 경우 투표율 48%를 기록했으며 이끌림 선본이 찬성 217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 밖에도 자유융합대학에서는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독자적으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자유융합대학에서는 총 선거인 수가 72명밖에 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람선본은 투표율 76%를 기록했고 찬성 44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48.57%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4월 진행됐던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 마감일까지 개표 가능 투표율에 미치지 못해 하루 더 연장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투표 둘째 날 개표 가능 투표율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번 투표는 이전과 달리 모바일 투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에 걸쳐 진행된 4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투표가 오프라인 투표에 비해 편리했다는 응답이 97.6%에 달했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편리했다고 응답한 학우들 가운데 87.8%는 투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알림이 떠서 투표를 잊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의견과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편리했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반면 모바일 투표가 불편했다고 응답한 학우들은 본인 인증의 절차가 까다롭고 부분적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7.6%는 모바일 투표가 투표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했으며 95.2%는 다음번에도 선거가 모바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에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습니다. 투표가 모바일로 진행돼 총학과 단과대 투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불편함을 토로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보안적 측면에 대해 개표 결과가 맞는지 신뢰할 수 없었으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 후보자들을 이미지화하여 투표 전에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는 학우도 있었습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번보다 확실히 투표율도 올라간 것 같고 그런 것을 보면 학우들이 좀 더 다가가기 편리한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총학 같은 거 들어설 때 그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그 투표율이
기준치가 못 미쳐서 못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바일로 바뀌면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해서 좀 편하게 투표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참여하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투표율을 항상 못 넘다가 모바일 투표로 순식간에 30%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학생회나 학생 자치의 방향도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모바일 투표식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처음 도입된 모바일 투표에 대해 학우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투표와 같은 학우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여 학생 자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JBS 뉴스 신민수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계절학기 수강 신청에 대해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계절학기의 강의 개설과 수강 신청 문제, 신희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2018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수강 신청이 종료됐습니다. 개설된 67개의 수업 정원이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계절학기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만큼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학교 계절학기 수강 신청 같은 경우는 그 자리도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듣고 싶은 강의가 빨리 수강 신청이 차서 듣지도 못하고 애초에 그 너무 제한적이어가지고 듣고 싶은 강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수강 신청하면서 힘들었던 게 되게 과목도 별로 없고 교양을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전공을 더 잡고 싶었는데 전공 자리는 하나도 안 열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1학번이라서 군대 갔다 와서 그 비재료인 과목들 교양 필수 과목이었던 것을 지금 재수강하려고 했는데 수강 인원이 적게 깔린 것 때문에 제가 재수강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학우들의 이야기 중 가장 큰 문제는 공석을 남겨두는 겁니다. 실제 수강 신청 일정을 참고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수강 신청 기간이 지나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수강 취소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가 등록금을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 중 취소된 강의는 다른 학생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 기간에 취소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강의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리가 부족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총학생회 측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사항에 있어서는 계절학기의 특수성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계절학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아직 확인해 본 바가 많진 않아서 바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저희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이후에 줍는 시간만을 이제 저희가 신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여석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준비하면서 이제 함께 계절학기 관련해서도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은 이번 학기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학교가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JBS 뉴스 신희원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학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간 사용 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공간 사용 실태 전수조사, JBS가 취재했습니다. 기획처에서 추진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사용실태 전수조사가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됐습니다. 공간사용실태 전수조사란 급증하는 공간 수요에 따른 한정된 학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체계적 관리 기준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된 배경으로는 공간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간 사용 현황 조사, 제1공학관 철거 등에 따른 공간 확보의 필요성,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위한 실태 파악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총 4단계, 조사 기준 수립 및 사전 조사, 조사 실시, 공간 자료 현행화 및 현안 정리, 공간 조정 및 효율화 추진 순서로 이뤄졌습니다. 공간 사용 실태 전수조사는 10월 16일 공간 전수조사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1월 16일 전수조사 실시, 12월 11일 공간조정위원회 개최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추진하는 기획처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진행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용 인원, 장비 현황 등 공간의 용도에 부합한지를 기준으로 건물 및 부서, 학부과별 현장 방문 조사가 이뤄졌다고 답변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기준을 묻는 질문에 확정된 기준은 확립되지 않았고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조정위원회 등 학내에서 논의 절차를 거쳐 공간의 효율성 판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간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에 이뤄지는 추진 과정을 묻는 질문에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간조정이 추진되고 타 부서 간 협조,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추후 논의를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학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우리 대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익하길 기대합니다. 이상 JBS 뉴스 윤혜령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화를 마지막으로 2018학년도 2학기 JBS 뉴스 송출이 끝납니다. 저 또한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JBS는 언제나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J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8학년도 2학기 최종 수업평가 실시를 안내합니다. 제6회 진로 나침반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안내합니다. 에이스 플러스 일본 마을 공동체 사업 현장 체험 학습 모집을 안내합니다. 2019년 동계 잡스쿨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